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의 이정수 매토입니다. 자, 중국과 중동발 악재로 우리나라 증시 흔들렸었죠. 자, 양시장이 일단 중국 시장의 진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어제 진정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6이 있죠. 3일간 오늘부터 이제 펼쳐질 텐데요. 일단은 그쪽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IT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IT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중국 차이신의 비제조업 지수 발표 그리고 이번 주 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그런 영향도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천천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수급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 수급 정도에서 어제 외인들이 코스닥을 좀 매수해주고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종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인들이 살짝 그 부분을 줄였어요. 한 232억을 코스닥을 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 한 30억 정도인가 다시 줄였고, 그리고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매도였다가 순매도였다가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어제는 기관들이 다시 150억인가 160억 정도의 순매수로 다시 들어오면서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개인분들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 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는 코스피는 박스권 지금 흐름으로서 박스권 조정이지만 코스닥은 강세가 이상이 된다. 자, 오늘은요, 뭐, 제약바이오주도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장주에 보니까 아침에서는 기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약간 매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봤을 때는 10억 매수였는데, 지금 외인들이 24억 매수가 들어있고, 순매수, 코스닥, 그리고 기관들은 지금 순매수 12억으로, 일단 다시 순매수가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요, 계속 여전히 견고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지수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업종 지수 보니까 코스닥은요, 지금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688.53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전고점 부분인 700선 라인이죠. 이쪽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흐름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양호합니다. 어디가? 코스닥이. 그래서 거래소보다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단 여러분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은요, 코스닥이 차별화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차별화. 그러니까 차별화와 순환매를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차별화가 나올 때는 지수는 급락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는 애들만 계속 갑니다. 움직이는 애들만 계속 가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가는 애들만 갑니다. 가령 최근에 주성엔진 에이피스템만 가고 강하게 움직이듯이 그쪽만 움직이는데, 시장은 무조건 걔네들만 계속 가느냐, 계속 차별화가 계속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강세가 나와준 다음에 한번 700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 보면 다시 순환매로서 종목들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주에서 다시 1등주가 가면 2등주가 따라오고 2등주가 가면 3등주가 따라오고 이렇게 종목들이 돈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들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차별화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만 가지만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서 그럼 밑바닥에 있는 종목만 다 꾸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종목들이 다 밑바닥에 있는 종목만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이제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뭐였죠? 종목 어제 추천했던 종목이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 조정받고 밑에서 이제 음봉에서 이제 분할 매수 혹은 저점 매수를 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만 다 갖고 있기보다는 보면은 이제 동부하이텍이라든지 강하게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매매 종목으로서는 간만우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간만우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패턴주들이 이제 급등락할 수 있는 패턴주인데, 그런 종목들을 좀 섞으셔야 돼요. 왜? 그런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왜? 차별화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간만우처럼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섞으시고,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 매수하는 종목도 섞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5대5 정도로 비중을 섞으시면 아마 지금 같은 차별화장 혹은 순환매장이 예상되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포트 관리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실때요.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 자, 요거 상담 한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아마 어제 이슈적인 얘기들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들 좀 많이 나와서 아마 그쪽 제약주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에 편승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상담을 일전에 어제도 해드렸던 건데, 4,000원 정도서부터는 일단은 분할 매도를 좀 하시고요. 어디까지 보시게 되면 4,500원까지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욕심내는 사람들 어디까지? 5,000원까지인데 너무 5,0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쪽까지 안 찍고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4,000원서부터 4,500원 부분까지에서는 분할로 어느 정도 매도하시면 그 정도면 욕심을 안 내는 선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한 종목을 따라붙은 건 나쁘지는 않은데 3,800원. 3,800원 깨지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안 깨지면 보유 가능하시고요. 4,000원 이상서부터 4,500원까지는 분할 매도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자, 인프라웨어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들어주면서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요, 패턴주로 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일단, 지금 5,215원. 어제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정도에서 5,215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용에서 매수하시는 거죠. 이거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돌파 매수가 되는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이렇게 돌파가 되면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떴다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사실은 질러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왜? 전고점을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질 종목만 여러분들 듣다 보니까 맨날 밑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낯설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게 되면 이런 종목을 일단 한번 사고 보는 겁니다. 대신 손절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럼 손절선이 어디가 되느냐? 이 양봉의 시가 4,885원이 되고 그보다 조금 빨리도 손절선을 잡는다 그러면 돌파한 고점이죠. 5,190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단타라면 그렇게 대응하지만 단타가 아니라면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 혹은 시가 정도. 근데 지금 어제 움직인 이 봉 크기 자체가 10%가 넘어가니까요. 종가가 10%니까 한 절반 정도에는 5,100원 정도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00원 정도에서 5,200원 정도가 깨지 않으면요. 이 부분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셔도 되고 어제 수급도 한번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수급이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별. 자, 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인프라는 어제 사모펀드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예, 좋습니다. 보유하시고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더 보시고 목표치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6,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6,000원 정도 부분 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좋다. 손절선 짧게는 5,200원, 5,100원 라인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스윙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선 10%를 두고 4,885원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좋다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요. 조정받을 때 매수하세요.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서 5,200, 5,1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예, 이거는 좋은 종목입니다. 바닥을 쳤네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K 트렌드.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매도 질문이신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MK 트렌드를 지금 지금 매수를 하셨고, 매도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쵸? 네. 네. 자, 요게 지금 이제 아직은 좀 약세 흐름이요.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빠른 종목을 원하시면, 잠깐만. 이게 지금 손실 권역이 몇 프로인지 한번 볼게요. 15%. 만약에 이게 손실 권역이 15%가 맞나요? 아, 맞네요. 지금 손실 권역이 한 5%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면 좀 전에 인프라웨어 지금 제가 상담해드린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네. 만약에 손실 권역이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약한 종목을 빨리 교체를 해서 저 같으면 인프라웨어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지금 15% 정도 손실 권역이고 요것도 이제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15,000원 쪽으로는 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요. 한 15,000원 네.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가져가면 이거 15,000원 옵니다. 안 오지 않고 네. 분명히 와요. 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16,000원, 17,000원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1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아이고, 감기가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조금 힘드네요. 아유, 그러세요? 자, 농심. 이거 많이 올라갔는데 당연히 수익권에 계시겠죠? 네. 자, 40만 원에서 매수하셨고, 그리고 지금 45만 원에 가 있어요. 사실 요거를 매수 가격을 아마 30만 원이나 아니면은 뭐 35만 원 이하에서 매수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연히. 그쵸? 왜냐면은 그러면 수익이 더 커졌을 테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40만 원에서 매수해서 지금도 수익권이니까 일단은, 당연히 축하드리는 거죠. 자, 일단 예. 수익률을 보니까 한 13%, 한 15%? 14% 정도 수익이시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민하신 부분이 뭔가요? 목표가 얼마 정도 갈라나. 아, 네. 얼마 정도 갈지. 자, 이거는 이제 전고점을 계속 뚫었고, 이미 뚫었고, 신고가 꺼내 있고, 요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 농심을 땡기는 세력들이 정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큰 목표치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N자로 갖고 한 50만 원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좋아요. 계속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 얼마를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 익절이라고 그러죠? 이익 보고 매도를 하시냐면 일단은 42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12만 5천 원이요. 네, 42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네. 아주 빠른 흐름으로는 5일선 이탈인데 이거는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 급락하는 흐름도 안 나올 거고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급락의 흐름은 당장 빨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느긋하게 보시면서 42만 5천 원, 42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됐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막 콘덴서. 자, 콘덴서 관련주들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바닥권에 여기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네네. 네,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갈 때 사셨네요. 가격대를 한 보니까. 5년 가지고 있었어요. 네? 5년 가지고 아, 있었어요. 5년 동안 갖고 계셨구나.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축하해드릴 일이네요. 버텼더니 결국은 이제 수익권으로 돌으셨는데, 네, 5년 동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이제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네. 네, 일단은 단기 성격은 아니신 거는 이미 5년 동안 들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알겠고요. 콘덴서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테마주들은 아직 꺾인 게 아닙니다. 아직 꺾인 게 아니에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단점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쉽게 꺾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매수 가격만, 만약에 요게 매수 가격만 6,000원 이하, 만약에 4,000원, 5,000원이었으면은 금상첨화였겠죠. 그쵸? 당연히. 매수 가격이 4,000원, 5,000원이면은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12,000원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지금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일선 이탈 나오질 않으면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12,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은 보유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거는 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갖고 오셨지만, 만약에 이게 11,7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려는 좀 노력을 좀 하십시오. 1,700원요? 예. 11,700원 정도가 이탈되면, 줄이라고요? 그렇죠. 비중을 많이 좀 줄여야 돼요. 여기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조정을 살짝, 11,700원이 이탈되면, 여기죠? 이렇게 이탈되면, 5일선이 이탈되면서, 이쪽, 1,500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차라리 싸게 여기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탈되질 않으면 11,7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5일선을 타고 계속 13,000원, 14,000원 계속 위로 고점을 돌파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팔아가지고 조정할 때 사면 될까요? 그러시면 좋은데 제가 분명히 11,700원이 이탈될 때 조정이 된다 그랬지 11,7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13,000원, 14,000원, 15,000원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팔았을 때 11,700원이 이탈되면 예측 매도로 잘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만약에 예측 매도를 했는데 확인 매도가 아니라 예측 매도를 했는데 11,700원 이탈되지 않으면 나는 팔았는데 본인은 팔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고 아까워 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시면은 딱 거기에 맞춰서 단기냐, 예측 매도를 할 거냐, 확인 매도를 할 거냐 그 부분을 딱 정하시면 되는데 고민이 될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알려드릴까요? 삼천조 가 있다가 내려오면 조정하면 더 갈락하는 게 자꾸 올라가가. 그러니까 못 사고 지금 반텀 팔았다 아닙니까? 삼천조 5년이나 가 있다가. 한번 파셨어요 이거를? 이거 반텀 팔았죠. 반쯤 파셨어요? 1,800원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쯤 파셨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라면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절반 팔고 절반 보유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빠질까 싶어가 조정할 때 들어갈 때 살까 싶어가 지금 오늘 매도를 좀 해볼까 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일단 11,700원이 이탈돼야지만 이게 한 번 더 쿵하고 빠지지 지금 정도에서는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조정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셔도 되는데 11,700원 이탈되면 어떻게 하셔라? 비중을 줄이든 그러니까 손절 대응을 한번 하셔라. 아시겠죠? 11,700원 되면은. 네. 그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네. 그러면은 15,000원 가면은 매도 한번 할까요? 만약에 안 깨지면요? 예. 안 깨지면 13,000원 정도를, 그러니까 12,800원을 돌파하면 또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초보자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락할 수 있는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제약.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전번에 삼진제약 문의 드렸는데, 네. 25,000원 올라오면 전화 줄래 해서. 그쵸. 그때 삼진제약 제가 25,000원 정도 올라올 때 전화를 다시 주라고 네. 말씀드렸죠? 예. 자, 그때 당시 너무 많이 고점에 물려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업종 차트로 009, 이게 이제 거래소의 제약바이오 차트입니다. 의약품으로 돼 있죠? 그리고 120인가요? 예. 120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인데, 정고점 부분을 오늘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오늘에서 정고점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거래소의 의약품, 그리고 요거는 제약주, 코스닥의 제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 제약주의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밑바닥에서 조정받던 애들이 한번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강세가 흐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들보다는 내일과 모레 사이의 흐름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종목으로 가게 되면
자, 종목으로. 자, 주식 종합. 네. 자, 다시 삼진제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셨다가, 25,000원 정도 왔을 때에서 지금 만약에 그 제약바이오 저항으로 부딪히고 지금 종목들이 빠지는 과정에 있었으면은 지금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고점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예. 그럼 만약에 그쪽이 돌파가 되면 이거는 일단 28,000원, 27,000원, 28,000원까지의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보유. 보유. 그렇죠. 보유. 그럼 31,000원까지는 오겠습니까? 31,000원까지는 조금 버겁기는 해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셔도 조금 버겁죠? 예. 네, 좀 버겁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28,000원까지 올라가 주기만 한다가 그러면, 예. 손실권역이 거의 10% 권역으로 줄어들어요. 그쵸? 예, 예. 9에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차라리 그때 거기 가서 한번 파세요. 예. 한번 팔고, 다시 삼진제약이 또 다시 10% 내려가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얘를 매수하면 되고, 예. 그쵸? 다시 예. 매수하면 되고, 아니면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약주도 바닥에서 예. 움직이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걸 들어가서 10% 먹으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8,000원 거역까지 반등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약주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들이 오늘 정고점 부분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제약바이오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에서 12월 달까지 계속 약세를 보였어요, 사실은. 그쵸? 네. 네,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1월 달 정도에서 항상 신년사를 발표를 하죠. 나라에서도 발표를 하고 삼성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 이제 신수종 사업을 얘기해서 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좋게 얘기했듯이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중국 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적인 이슈가 또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트들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장중에서 탄력이 안 떨어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해드리면 25,700원에 사셨고요. 이거 사신 거 언제 사셨죠? 배당 받았어요, 작년에. 아, 작년에? 사신 지는 한 달 안 되셨죠? 몇 개월 됐어요. 아, 몇 개월 되신 거구나. 네. 몇 개월 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물렸다가 이제 고생했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인데 보유 일단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셔도 되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정고점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7,500원 갈 거고 3만원까지 목표치에 열릴지 안 열릴지 사실은 내일과 모레 사이를 좀 봐야 돼요. 아셨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네. 배당 받은 건데요. 네. 그러면 얼마에, 어느 정도 오면 팔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N자형을 잘 보세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N자형 목표치를 긋게 되면 3만원까지 나와요. 네. 근데 목표치라는 거는 예측 목표치인 거지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보는 전문가라죠.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시장대로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코스닥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런 N자 목표치로 갑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는 목표치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 전에 일단 2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그때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네. 네, 정고점 돌파하면 정고점 부분은 26,500원 정도 거기가 네. 돌파되면 700원 정도 되겠다. 26,700원 요번에 그렇죠. 돌파하면은 28,000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 돌파하게 되면 그쪽은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자, SK케미칼은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전화 연결인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아, 많이 예. 받으시고요.
네네. 자, SK케미칼, 자,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을까요? 이 선생님 네. 얘기를 듣고요. 네. 고민하다가 전주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73,300원이요. 73,300원에. 네. 자, 일단, SK케미칼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시젠 같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 선생님이 그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돌게 되면 지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T 부품주들 바닥권에서 지금 손실권역이 1%, 2%, 3% 있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괜찮습니다. 왜? 결국은 모멘텀이 시장이 돌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한번 시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젠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닥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은 이래서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갑질 종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고점이 있으면 막 저점 대비 막 200%, 300%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리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왜? 30%, 40% 확 내려가니까 이거 과연 30%, 40%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은 고점 대비 이미 벌써 많이 50%, 60%, 80%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봤자 크게 흔들리질 않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지가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자, 그럼 먼저 SK케미칼 이 바닥권역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한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 SK케미칼 가벼운 종목 아니죠? 1조 7천억짜리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형주들이 전고점 부분을 뭔가를 돌파한다라는 의미는요. 이거는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화 주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고점은 어느 저항선 라인을 돌파했다는 얘기를 개인들이 그걸 땡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업체 기관하고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고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 한번 바닥권에서 먼저 샀어요. 외국인들은.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물량을 이제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개인분들만 이제 무서워서 이제 파는 경우가 되는데, 자,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이상까지 봅니다. 일단 8만 5천 원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거. 비중도 100%신데, 좋은 종목을 잘 사셨네. 자, 일단은요, 8만 3천 원, 4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고요. 그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여튼 좋은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자, 마찬가지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9,300원에 샀는데요. 네. 지난 11월 달에 16,100원 그 저점 찍고 이제 완전히 좀 올라서는 걸 보고 19,000원대에서 조금씩 그 추가 매집하면서 한 20여 프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것이 요 며칠 전에 좀 반짝하는 순간에 22,100원 갖다가 밀려갖고 지금 오늘 5일선하고 60일선 조금 깨진 상태에서 옥신각신 하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매도하고 다시 또 봐야 되는지 그냥 좀 중기로 보려고 샀는데요.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옥션은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면 저는 좋은 종목으로 봅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근데 스타일을 먼저 공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드리면 중기는 그냥 가져가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심 마음에 좀 단기적인 성격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은요, 차별화가 나오면서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가는 흐름들이 있지만 돌파하기 전에서는 박스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부분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점을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눌렸으니까 전고점 부분에서 물량 소화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좀 돌파의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기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수급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요새 기관이 조금 팔았어요. 요거 판 거 갖고는 판 게 아니죠. 그동안 산 게 지금 요 하루만 요거 22일 날 산 것만 해도 뭐 3만 주, 4만 주인데 이거 금방 상세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판 게 아니고요. 기관들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지금 위에 누적적으로 보면 지금 40만 주가 잡혀 있게 되는데 네. 기관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살짝 매도하고 싶으면 전량단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5에서 10% 정도 조금 정고점 부분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러면은 아마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넬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상한가를 갔나요,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좀 갖고 있다가 조금 이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있어서 불안하시면 안 돼요. 자,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요. 지금 상한가 잔량이 얼마 쌓여 있어요? 320만 주 쌓여 있죠? 네네. 네. 저게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들이 이게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저게 물량이 치워지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물량이 꽉 차 있으면서 꼼짝도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중에서 자리 뜨지 마시고 계속 이거를 쳐다보고 계세요. 쳐다보고 있다가 저게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지면서 저 물량들이 없어지면서 상한가가 풀리면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알겠죠? 풀리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상한가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 절반을 매도를 해야죠. 예. 네, 상한가가 풀리면 절반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화하신 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도의 그 시그널 혹은 저게 풀릴 일이 없겠죠. 네. 그쵸? 그럼 본인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이게 상한가가 전혀 풀리지 않고 꼼짝없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날에도 점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은 갭상승이 3에서 5%, 7%, 9% 이렇게 나오면서 또다시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제가요, 원래 네. 30% 갖고 있다가 10%는 네. 매도를 했거든요.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했습니까?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이제 매도를 한 건데, 불안하셔갖고. 예, 이제 살 수는 없어요. 왜? 그래서 나머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 이렇게 상한가 물량을 딱 잠가버리면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매도할 필요가 없고, 상한가가 이탈되거나 흔들렸을 때, 그때에서 비중 10%를, 팔아도 파는 건데, 좀 너무 조금 섣불리 좀 파신 것 같고요.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지고, 오늘 장이 아직 4시간 정도 남았죠? 네. 4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상한가 물량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잘 보시면서 상한가 물량이 풀리면 나머지 한 5% 정도, 원래 한 10% 정도 파셨으니까 한 5% 정도를 한번 매도를 하세요. 네. 됐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죄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주들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약주들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약주도 이번에 해서 반등을 주고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물린 분들은요, 한번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강하게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막 계속 막 전고점 뚫고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매매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흔들림을 보고 요게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건지 아닌지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많이 물린 분들은 반등을 줄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라.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좋은 업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자,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자, 요 이제 게임즈들이 참 요즘에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잘 안 움직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22,000원이시고, 요걸 이제 보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자,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이것이 지금 16,000,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16,000 넘으면 전화 한번 주시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랬구나. 네. 예. 자.
1시 넘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100%가 있어서 네. 어느 전 가면은 이것을 한 50%라도 빼내고 얼마선 깎은가 어쨌건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거 16,000원을 반등 주나 안 주나 일단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질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네네. 자, 그때 이후로 14,300원 자리에서 한 10% 정도 이제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올라갈 산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주인 요 네오이즈 게임주도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길게 한번 차트를 늘려볼게요. 완전 날바닥이죠? 네. 완전 날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세요. 이제 60에선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게임주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 게임주들이 정확하게 바닥을 치고 계속 위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조금 미비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일단 가져가세요. 어차피 단기적인 성향으로 지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박스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버티시게 되면 다시 고점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파하면 19,000원까지는 이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기관들이 살짝 바닥권역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죠. 한번 볼게요. 한번. 자, 기관들이 한 3일 동안 팔았는데 그래도 최근에서 이 바닥권역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강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것을 한 50%라도 이렇게 매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네. 조금씩 좀 한 20%씩 이렇게 나눠서 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해요. 저라면은 약한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빨리빨리 들어가는 종목으로 10에서 20% 빨리 먹고 팔고 하는 저라면 그렇게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혼자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가는 종목으로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매 능력이 있거나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2월 달까지만 더 1월까지나 2월까지 더 견뎌보고 움직일까요? 아니면 지금 움직인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매매하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간만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 종목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자, 간만호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인데, 장중에서 10%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장중에서 10%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패턴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등락폭이 30%, 40%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저점과 고점 대비. 이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20, 30% 확 나오게 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10%가 확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종목에서 10%, 20%를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가족분들한테 이미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었던 거고 그리고 종목들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프라여처럼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강하게 머리를 들고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이런 게 종목들이 바닥권역에서 안전한 종목이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냐를 또 구분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 2월 달 이 장에서는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서 바꿔야지 하게 되면은 2월 달 동안에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네오이즈 게임즈는 계속 박스권역에서 수익도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5% 수익이, 그러니까 5%의 손실이 줄어들었는 거죠. 5% 손실이 줄어들었다가 5% 손실이 다시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다른 옆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5%, 10%, 20% 올라갔다가 또 다른 거 또 들어가면 또 5%, 10%, 20%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다른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배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 강한 종목들을 교체로 한 50% 정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한다. 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가 조금 되시거나 사고 팔고를 좀 하셔야 돼요.
고민되시죠? 네. 네. 고민 많이 되실 건데, 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실리콘웍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를 지난 12월 22일인가 그때 한번 주셨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락이 있다가, 네. 갑질 종목으로 어제 또 주시는 거 보고 네.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오늘 약간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요때 당시에서 종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N자형 목표치로 수익을 사실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네. 수익이 대략 그래도 10%는 넘게 수익이 좀 났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제가 어제에서 요거를 다시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봉 매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봉 매수랑 음봉 매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양봉 매수를 선호합니다. 음봉 매수는요 더 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모는 걸 샀을 때서는 이거는 사자마자 내일도 5% 더 빠질 수 있구나. 심하면은 10%까지도 내려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 개인분들은 양봉에서 사지 않고 다 음봉에서 사죠. 왜? 더 싸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데 양봉 매수는 누군가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더 빠지기보다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제 음봉 매수는 그래서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을까요? 일단 전저점 부분이 일단 33,000원짜리가 있고, 일단 기준양봉 자리가 34,000원짜리가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4,000원에서 33,000원짜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수급을 보게 되면, 자, 기관들이 그동안에서 매수를 계속 잡아주고 있었죠? 네. 예, 기관들하고 금융투자가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조금 지금 한 10%만 더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확인 매수라는 부분하고 예측 매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부분들은 오늘도 음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확인 매수는 양봉.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 양봉이 떴을 때 그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사자마자 먹는 거죠. 그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매수가 돼 있는 상태면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서 혹은 내일 모레나 내일 정도에서 양봉이 뜰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양봉 나올 때 확인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물량을 좀 많이 사고 싶은데 지금 정도에서 조금 사고 싶다 해서 분할 매수는 계속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무원.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풀무원이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20만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이제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지루하게 좀 가져가시느라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보니까, 기관들이 그래도 찌끔찌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그쵸? 네. 네, 그동안 조정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인데,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막 3,000주, 4,000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없어서 그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기관들이 매집을 한 거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다가 한 20만원권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갑질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은요. I 컴포넌트입니다.
자, I 컴포넌트는 일단 IT 부품주 쪽에서 플렉서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60일선을 지금 두고, 위아래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하방으로 밑으로 쿵 하고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891억. 물량도 굉장히 작죠?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좀 작고 한다라는 좀 단점은 있지만, 요건 이제 매수 가격이 제가, 항상 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 가격을 좀 많이 정하는데, 그래서 13,2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00원. 그러니까 눌리게 됐을 때 사면 되는데, 오늘 저항 부분을 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13,200원까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3,500원 이하 정도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시면 되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으면 차라리 이렇게 돌파할 때에서, 따라가라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 13,500원, 13,200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전하게 사서 가져가다 보면 결국 IT 부품들은 순환매가 돈다 그랬죠? 순환매가 돌다 보면 이런 종목들도 다시 위쪽으로 어디로? 이쪽으로 뭐 15,500원, 16,000원 이쪽 자리로 결국은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AMOLED, 반도체 장비주, 재료주, 그리고 나서 뭐 PCB라는 이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쪽들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는 AMOLED 쪽에 뭐 AP스템이라든지 주성엔지라든지 이쪽 애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오늘은 살짝 눌리고 있는데 그쪽 종목들이 다시 양음양 일양이익 패턴으로 계속 치고 움직이면서 2차 전지 강하게,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쪽에 이제 반사 이익에 되는 뭐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보시고요. 대신에 갑질 종목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 그리고 지금 조화제약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돌면 결국은 수익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참 가져갔을 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참 안전하고 참 좋은 종목인데, 빨리빨리 수익을 원하면요, 매매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간만우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정치 테마주, 인물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보통 파워테일 지금 못 삽니다. 근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섞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한 종목, 이렇게 갑질 종목도 안전하지만, 지금 떠 있는 차별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이죠. 어느덧, 주 중반, 그러니까 첫 주였죠. 이번 2016년 새해 첫 주에 중반까지 왔습니다. 자, 첫날부터 시장은 분명히, 개인분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만큼의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급락할 거면요, 첫날부터 이렇게 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럼 개인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갈 거면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제가 세력이고 외국인이고 기관이면 개인들을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분명히 첫 주부터 종목들을 땡겨갖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첫 주부터 이렇게 흔들었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코스닥 강세 시장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 잘 보시고요. 차별화 종목과 순환매 종목을 나눠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